요즘 가장 핫한 IT 이슈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이슈다 시간입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여러모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네이버가 2차례나 투자한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이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왜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디스트리트의 김용영 편집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인터넷 업체 네이버가 이번에는 반도체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좀 의외이기도 하네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이 투자를 유치한 회사는 이제 필요여사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예. 이름도 예사롭지가 않죠. 그런데요? 이름부터가 여러모로 좀 보편적인 스타트업과는 좀 다른 곳인데요. 예. 일단 이 스타트업은 삼성전자, 인텔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반도체를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 중에서도 특히 큰 기술력이 요구되는 반도체 설계가 이제 전공인 회사이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기술력으로 똘똘 뭉친 강소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도 이 같은 기술력에 주목을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수십억 원대의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필요사 AI라는 회사네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데 네네. 인공지능 반도체 이거는 조금 사실 개념이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단어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트렌디한, 핫해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일반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즉 머신러닝을 이제 실행하는데 최적화된 연산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이제 보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에 가장 적합한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PC나 노트북에도 이 범용 칩, 인텔에서 만드는 범용 칩이 이제 PC에 가장 적합한 칩이 각각 이렇게 탑재가 되는데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PC나 노트북에서는 이제 인텔이 장악을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머신러닝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도 역시 최적화된 칩이 따로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요즘의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이걸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개념이 사실 등장한 지 좀 오래된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2016년 이세돌 9단과 그리고 구글의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이제 바둑으로 이제 대국을 둬서 여기서 알파고가 이제 4승 1패로 우승한 시합이 있었었죠. 이 시합에서 이제 구글이 알파고의 머신러닝을 훈련시키는데 뒤에서 즉 TPU라고 불리는 건데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가는데 이 TPU를 사용해서 알파고의 엄청난 성능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전면에 부각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TPU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의 시초라고 할 수 있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대중에 알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알파고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사용이 됐다고 하니까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제 구글이 개발했다면 성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퓨리오사 AI라는 기업, 구글에 비교했을 때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을 공신력 있게 비교할 수 있는 시험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ML퍼프라고 부르는데 ML 즉 머신러닝 그리고 퍼포먼스에 줄여서 이제 퍼프 해가지고 이 둘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사실 꽤 놀라운 결과인데요. 필요사 AI가 이제 구글이나 인텔, 엔비디아 같은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만든 이 인공지능 반도체와 성능이 비등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지난 2019년에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인 ML퍼프가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미지 분류 및 객체 인식 부문이라고 하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제 다른 경쟁자들, 방금 말씀드린 구글이라든지 이런 엔비디아 같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스타트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여기에 이 벤치마크에 적합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분야가, 이 벤치마크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벤치마크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벤치마크에 적합한 결과를 내놓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가한 기업이 약 2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약 절반인 13개만인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었었는데 네. 아시아 스타트업에서는 유일하게 퓨리오사 AI가 결과를 내놨었고요. 그래서 성능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같이 인정받은 성능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22년 하반기에 차세대 칩을 내놓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말 정도를 그렇죠. 기다리면 되겠네요. 한국의 이러한 반도체 스타트업이 구글 그리고 인텔까지 어깨를 나란히 한다니 정말 뿌듯한 상황인데 여기에 네이버가 또 2차례나 투자를 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네이버와는 또 어떤 관계인 건가요? 네, 사실 이 네이버는 퓨리오사 AI의 설립 초기 단계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네. 이 인터넷 대기업과 반도체 스타트업이 설립 초기부터 함께 했다는 게 좀 놀라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에는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자회사인 D2 스타트업 팩토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네, 이 회사가 지난 2017년부터 2017년이라고 하면은 퓨리오사 AI가 이제 거의 이 법인 아직 설립하기 이전에 이 창업을 위해서 모였던 3명이 모였다는 거 알려져 있는데 예비 창업 팀일 때부터입니다. 네. 그 당시부터 이 D2 스타트업 팩토리가 지원을 해서 초기 투자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계속 협력하고 이렇게 퓨리오사 AI가 성장을 계속 지원하다가 이번 달 초죠. 약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만에 이제 퓨리오사 AI의 시리즈 B 투자에 참여를 해서 시리즈 B 투자 규모가 약 600억 정도 규모인데 800억 정도 규모인데 이 800억의 투자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함께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 사업적으로도 꽤 연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네이버 개발자 행사를 하면서 초대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제 하이퍼 클로버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같은 초대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제 네이버가 발표를 하고 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을 구동하는데 이제 퓨리오사 AI와 같은 이런 하드웨어 그리고 스타트업이 같이 함께 지원해서 이제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네이버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는 퓨리오사 AI가 잘만 하면 환상의 짝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의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 노트북 PC는 이제 인텔과 같은 이런 범용 칩이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에는 지금 이제 퀄컴이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전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은 이런 그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이거를 이제 ASIC이라고 하는 전문 반도체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단계 이제 FPGA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가 있는데 이 FPGA에 속하는 게 바로 이 퓨리오사 AI가 만들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범용화되는 아직까지 인공지능 범용화된 상태는 아니죠. 인공지능 범용화되는 향후 몇 년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굉장히 막대한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대기업들이 역시 주목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많은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제 양자 컴퓨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장기적인 미래에는 이제 양자 컴퓨팅이고 바로 그 전에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시장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두 회사도 선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계 강자로 부상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다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